요즘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무언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색한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마스크에 너무나도 그리고 너도나도 익숙해지고 만 거죠. 제가 진행하게 된 이 팟캐스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지만 어느새 저희의 일상에 녹아든 마스크처럼 처음엔 불안하고 어색할지 몰라도 어느새 업로드 날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자, 모두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곳은 청화장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 청화장 팟캐스트의 첫 녹음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청화장 기획단의 멤버이자 성대노의 한동근이라고 합니다. 3일 뒤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기 어려운데 스승의 날 당일이 주말인 토요일이라서 그 어려움이 더 커지기만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뵈려고 제 앞에 앉아 계시죠. 청화장 기획단 모두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상상이름센터의 또이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원구 소속의 노원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라고 하는, 아니에요, 틀렸네요. 노원구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라고 하는 아주 긴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상상이름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자립지원팀 팀장 김도영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또이쌤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틀린 거 문제 없는 거죠? 네, 뭐 그 정도는. 나도 헷갈리는 이름. 그냥 상상이름센터만 기억하면 된다. 저도 처음 들어오는 그거라. 그렇죠. 너무 길죠. 자세하게 뭐라고요? 하나씩. 노원,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그 상상이름센터 본관 들어가서 아래 조그맣게 적혀있는 그거죠? 맞아요. 그게 본명이었어요? 동근이가 이제 그 도슨트 할 때 아이들한테 설명했던 그쵸. 그 로고 밑에 있었던. 그거 한 번씩 찝어서 말해주긴 했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 줄 몰랐네요. 너무 기니까 이제 남들이 편하게 좀 불렀으면 해서 상상이름센터. 네, 상상이름센터라고 했죠. 저희가 오늘 코로나에 관한 걸 얘기하기로 했죠. 네. 하지만 저는 사실 그보다 팟캐스트에 가는 걸 더 듣고 싶어요. 팟캐스트에 대한 걸 듣고 싶어요. 네. 본인이 하는 거에 제가 대한 해야 되니까. 아, 예.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하고 싶은데 네. 팟캐스트 계획 먼저. 팟캐스트의 계획은 이제 동근이가 이제 2년 전부터 이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동근이의 목소리를 좀 잘 살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고, 본인이 노예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노예로서 청화장에서 굉장히 충실히 역할을 잘 해왔었는데, 이제 동근이가 8월달에 군대를 가시잖아요. 그거부터 말하는 거였군요. 군대를 가시기 전에 동근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놓고 해야 된다. 그렇지. 노예로서.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휴가를 나와서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속적인 어떤 노예라고 하기에는 좀 돈을 받으니까 도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비라고 합시다. 근데 군대 간다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동근이의 단독 코너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작년에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팟캐스트에 대한 또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5월 12일 오늘부터 이제 7월 말까지 열심히 동근이의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첫 오프닝으로서 청화장의 2021년의 청화장을 이야기하기엔 지금 5월이라 조금 늦은 그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청화장 입장으로서는 뭐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라서. 상관없죠. 네. 그래서 첫 어떤 컨텐츠로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첫 주제인 만큼 올해 청화장이 어떤 건지 좀 같이 얘기해보고, 팟캐스트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이제 그쵸. 동근이의 뭐 멘션 아니지만 어쨌든 게스트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죠. 좀 천천히 해서, 이 작년에는 좀 청화장 기획단 청와대 친구들이 좀 모든 기획과
영상 촬영과 편집과 심지어 출연까지도 그쵸. 했지만 모든 걸 다 맡았죠. 네, 올해의 청와장은 좀 기획단 친구들 외에 더 보편적인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이 팟캐스트 인터뷰하는 자리에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네,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러면 뭘 설명드려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리고 가장 기대하실 만한 컨텐츠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동근이의 후임을 뽑는 그걸 후임 미리 말하는 DJ 거야. 오디션을 왜냐면 이렇게 광고가 나가야 본인이 아.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장에 대해서 좀 올해 청와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네,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좋아요. 분들한테. 작년이 오프닝이었으면 올해 정한 어떤 키워드가 있잖아요. 시즌2로서 청와장이. 먼저 청와장이 청와장을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의 줄임말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완전 주객전도 아니겠다 이거. 일단 해보세요. 청와장은 원래는 청소년 아티스트 장터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장을 진행했으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청소년은 아름다우면 장땡이야.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여기 여기 어느 쪽이죠? 왼쪽 위에 네. 로고가 떠 있죠. 네. 저걸로 지금 뜻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이 오프닝이었으면 올해는 이제 해프닝이라는 걸로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그렇죠. 가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사실 좀 아장이와 장땡이가 탄생한 것도 좀 어쩌다가 우연하게 탄생한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쵸. 아름다우면 장땡이. 사실 막말로 끼워 맞춘 거죠. 그렇죠. 억지로 이제 어떻게 좀 뭔가를 해보려고 뭐라도 하자. 해보려고 이제 끼워 맞췄던 건데. 아장 어감 귀엽네. 이걸로 하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시작했던 것들 중에는 좀 그렇게 우연히 시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해프닝이라는 어떤 의미를 좀 붙였던 것도 해프닝의 뜻이 우연히 일어난 일, 뭐 우발적인 사건 이런 뜻이어서 청와장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또 이게 다른 뜻으로는 신나는 이라는 뜻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청와장을 통해서 좀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신났으면 좋겠고 하는 우리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네. 오디션을 할 때는 텐션 좋은 친구를 모셔보는 걸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우리가 흔히 또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제 바람은 그래요. 이제 동근이 또 어떤 의미에 조금 또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정적으로 많이 하는. 제가 좀 저는 뭐 너무 정상이라 네, 정상이죠. 그 탐탁지 않은 듯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청와장 그 기획단 멤버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퀘스트를 맡겼죠. 퀘스트를 맡겨서 자기 주변에 뭐 친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여러 가지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게 코로나 1년 후의 우리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저희 또리쌤에게도 여쭤볼까 합니다. 이미 질문지는 받으셨으니까 한번 형식상 읽어드릴 테니 열심히 반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을 할게요. 내가 코로나에 익숙해졌다고 느낀 경험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일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되는 그쵸. 게 사실은 가장 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10시 이후에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쵸. 특히 음식점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흥청망청 12시 넘어서 놀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약간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반강제적으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게 굉장히 당연해진. 좀 그렇게 느꼈을 때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스크도 좀 물론 마스크는 아직도 불편하긴 해요. 여름 되면 더 불편하겠지만 특히 이럴 때 느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근데 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대로 또 괜찮고 10시 전에 집에 가는 것도. 동근이는 어떤데요?
저도 뭐 이럴 때 말고는 마스크도 딱히 불편한 거 없고 사실 지금도 좀 빼고 싶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지금은 좀 나은데 쉽게 김이 막 띄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특히 불편하고 오히려 늦어진 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통금 시간인 마냥 정해져 버렸지만 오히려 막차 끊기기 전에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애들도 나름 그걸 막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하는 그런 거 보면 긍정적 사고 하게 된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애초에 제가 좀 낙관적이긴 해요. 모든 좋은 게 좋은 것이 마인드라.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건 주로 학생한테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건 상상이론센터도 조금 궁금했던 게 네. 저번에 상상이론센터에 가보니까 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수업이랑 관련된 질문으로 온 오프라인 수업 이런 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은 좀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2월 달까지는 좀 심각했어서 많이 그쵸.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때는 단계가 격상된 상태에서 내려가질 않았어서 그때는 아예 휴관을 했었어야 돼서 그렇죠. 그때까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센터가 다시 가동이 된 거는 3월 달부터여서 지금은 오프라인 수업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끼고 방역을 조치를 잘 하는 선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동근이는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휴학을 했지만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은 격주에 한 번씩 병행하듯이 온오프라인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학교를 그렇게 격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집에만 있어야 되거나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정말 않는 그 일주일에는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센터는 웬만하면은 계속 오픈을 하려고 하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문을 닫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꼭 갈 데가 필요하고 사실 문을 안 열면 애들이 밖으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계속 안전함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상상이론 센터는 안전한 공간이다. 그렇죠. 저희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방역도 자부하고 열심히 있죠. 하고 있고요. 그럼요. 본인도 센터에서 이제 회의하고 나시면 그쵸. 항상 스스로 이 방역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기획단이니까 저희가 하죠. 그렇죠. 그런 하지만 놀러 오는 손님들은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린다는 거. 그렇죠. 방역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죠. 음료나 그런 건 어떻게 됐어요? 음료는 안 돼요. 음료는 작년부터 안 하고 있고 이제 음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끌림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 센터에 이제 청소년 카페 형식의 이제 아지트 공간 끌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 이제 음료를 판매하는 거를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이제 식음료를 섭취하는 게 안 돼서 오면은 뭐 이벤트 하거나 이럴 때 텀블러 가져오면 가져가게 하는 정도로는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거를 질문해도 되나요? 제가 좀 좋습니다. 들어보고 싶었던 거. 거리두기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효과보다는 저는 효과를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니죠. 애초에 잘 안 나가기도 하고 애들한테 먼저 막 약속 잡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오히려 아쉬움이 크긴 하죠. 여럿이서 못 보니까 한꺼번에. 그렇죠.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그쵸. 지금. 사실 저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효과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죠. 거리두기가 네. 이 상황에서는 쓸모가 없더라도 무조건 시행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정치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쵸. 건데 이게 네. 무슨 그렇죠? 그러면 뭐 더 다른 건 없을까요?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하는 네. 쪽으로 넘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소비가 더 늘었나요? 이거 좀 궁금하네요. 소비가 더 는 것 같아요. 이제 준 것도 있어요. 뭔가 옷을 산다거나 하는 거는 확실히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고 재택도 했고 그쵸, 그쵸. 제가 뭐 출근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잘 차려입거나 이제 이럴 필요 대외적인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줄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원래도 돌아온 것 같고 좀 늘었던 거는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 거. 뭐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확실히 식비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비가 늘었던 게 있죠. 그리고 집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사는 거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집에 있으니까 갖춰야 할 것만 같은. 뭔가 합리화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뭐든지 사실 되게 쓸데없는 건데. 그러니까 막 교통비 줄였으니까 그 줄인 걸로 웹툰 한 편 더 봐야지라거나. 그렇죠. 저도 집에다가 니들펠트라고 그 바늘로 열심히 쿡쿡 찔러서 그런 걸 했습니까? 인형을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서 그거 샀는데 안 했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엄지손가락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만뒀거든요. 굉장히 고상한 취미를 가지려고 했네요. 저 원래 뜨개질이라도 할까 했었습니다. 어머. 코바늘이라든가 어머 세상에. 그런 조그만 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또 의외의 면모를 발견하네. 어떻게 보고 계셨던 거죠? 약간 섬세한 거 좋아합니다. 원래도 그래서 막 공예 쪽에 꿈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청화장이 오프라인일 당시에 그렇죠. 가죽 공예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따로 친구들 불러 모아서 소규모로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랬죠. 하나 정도 더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단체에 다녔어요. 거기 이제 강사 선생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그 강사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기아 대책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좀 수업을 해주실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코로나 기아 대책이 어떤 데인지 알아요 혹시? 이름만 봤을 때는 뭐 굶주리는 여러 그렇죠. 아이들과 어쩌면 어른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기부도 할 것 같고 뭔가 막 배식도 해줄 것 같고 맞나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제구 기구긴 한데 NGO 단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는 국제구가 일단은 가장 큰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해외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 못하게 되고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되고 근데 선생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백신이 아마 배포가 되고 어린아이나 청소년들도 맞게 되는 순서가 오게 되면 내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종식이 된다기보다는 단순히 떠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지금 이 어떤 거리두기 격상 단계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는 일상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종식이라기보다는 이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상태의 일상을 보내는 거 정도는 내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이기적인 멘트지만 사실 군대에서는 코로나 덕분에 휴가를 다녀온 자가격리 때문에 훈련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죠? 그런 것은 조금 유지했으면 좋겠고 덕분에 훈련을 많이 쉰다 하니까 저로서는 몸 편히 속 편히 갔다 오고 싶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종식될 거라고 보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동근이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좋습니다. 청와장 활동을 어쨌든 3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냥 말하면 되겠군요. 그냥 말하세요. 네, 그냥 말할게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변화의 중심이 되게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오프라인 장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온라인 장으로도 해보고 또 이제 단독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곧 잠시 이별을 해야 하는 것도 생기고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땠어요? 청화장 하면서? 저는 청화장의 처음과 중간을 잠깐 못 볼 뿐이지 이미 처음을 함께한 사람이라 그렇죠. 심지어 굳이 과거 얘기 꺼내보면 청화장의 첫 멤버도 저거든요. 그렇죠. 아예 일기 그런 걸 떠나서 아예 첫 멤버가 저기 때문에 약간의 더 이게 애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괜히 더 꼼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땠으면 좋겠어요? 청화장이 이제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다녀온 사이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 굉장한 발전을 이룩했으면 좋겠고요. 굉장한 발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 곳과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학교든 뭐든 뭐 단체든 뭐든 해갖고 아예 여러 봉사 단체끼리 해서 큰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것도 일단 딱 좋잖아요. 공익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여러 곳에 함께 하다 보니까 이름도 더 알릴 수 있고 일단 연계된 게 없다는 걸 이게 저로서는 잘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상상이론센터에 소속된 게 아니라 청화장에 소속돼 있는데 그마저도 약간 아직 학생으로서 함께 한다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약간 좀 아쉬운 거죠. 더 큰 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가 부족하다 느끼는 게 뭔가 촬영을 한다거나 뭔가 인원을 받았을 때 청화장 기획단 멤버를 모집을 했을 때 아예 학교나 그런 쪽이었으면 아예 만약에 정말 청화장이 컸다면 아예 학교마다 청화장 그런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해나가야 될 역할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제가 다녀온 사이에 그렇게까지 될 리가 없어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다녀왔을 때 제 밑에 여러 후배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군요. 규모도 근데 단순히 막 쉽게 무너질 그런 규모면 차라리 안 커지는 게 낫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네, 욕심이 생기네요. 네. 소회를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 첫 청화장 팟캐스트라는 게 맞겠죠? 팟캐스트는 아직도 청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화장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저희 청화장 담당 선생님 똘쌤을 모셔서 김도영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 이게 단순히 단순히 그냥 틀어놓고 보기에만 좋다 같은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서도 좋을 그런 유익하기까지 한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됐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이번 시간도 그랬으면 하고요.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모두들 환영합니다. 이곳은 청화장입니다.